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1.5%인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은 단계적 인상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43%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 시 특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합의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없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 이 정도로 개정이 되면은 소득 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물가, 기대 여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같은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여기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특위 구성안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이번 모수개혁에 대해 기금 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이 소득 대체율보다 1%포인트 더 오르고 수익률도 높였지만 여전히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50대 정도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시점만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놓고서는 이건 재정 안정화라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연금이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은 자동 조정 장치를 주요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 상승률 외에 인구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추가로 반영해 자동으로 받는 돈을 조정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이 장치가 발동되면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재정 안정화에 더해 재정 부담을 세대 간 균등하게 나누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이 변화할 수 있음에 따라 부담이 젊은 층하고 노인층하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하지만 연금 삭감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급여를 자동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장치를 지금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거든요.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넘겨졌는데 모수개혁보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만큼 더욱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처음인가라는 생각도 듣긴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43%, 그다음에 여야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다. 뭐 민주당이 많이 양보한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영 대변인은 좀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얘기했던 거는 모수개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는 돈과 받는 돈 이 숫자 가지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수개혁만 하고 끝나다 보면 연금이 사실 요번에 받는 돈하고 내는 돈을 했을 때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9년 정도만 어떻게 보면 유예되는 거거든요.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그렇다면 이게 예측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뭔가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기초연금하고 직역연금까지 다 같이 포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이란 게 또 경중이 있고 쉬운 것도 풀자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고요.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대여명하고 가입자 수입니다. 기대여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수명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입자 수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줄 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주는데 요거를 다 주다 보면 연금이 굉장히 빨리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자동 조정 장치를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민주노총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 부분도 여하튼 연금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단순히 9년 동안만 이렇게 유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금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연금을 만들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혁 문제는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사실은 좀 분위기 좀 처음에 좋게 가져가려고 민주당의 양보를 평가하시냐고 이 질문을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서로 간에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이렇게 접점을 찾아서 모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연금이란 게 사실상 보면 개혁을 하기 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더 내야 되고 받는 것들은 되게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정국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분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연금 개혁을 또 이끄는 하나의 어떤 축이 됐다, 분위기가 됐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수개혁 분야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참 그 말이 나오기 힘든 모양이에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도 대승적으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앞서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쟁점이었던 게 사실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은 사실 진즉에 좀 협의가 됐었거든요. 9%에서 13%로 올리는 거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받는 돈, 소득 대체율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는 43% 이상으로는 올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45%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보다 양보해서 우리는 44%는 고수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이 공전되고 사실상 보험료율이 합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대승적으로 저희가 43%를 받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협상에 좀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암초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라라고 이제 여당 측에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제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야가 공히 함께 이뤄낸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금 개혁은 사실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8년 만에 합의안을 처리를 했다, 개혁안을 처리를 했다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오늘의 결정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갈 길 먼데 어쨌든 뭐 오늘처럼만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느낌은 있네요. 저는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일을 마지막에 해내는 게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